가족상으로 자리를 비웠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부터 당 윤리위가 재가동되면서 징계 정국이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최고위에서 관련 충돌이 벌어질지 주목됐는데요. 장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가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설전을 자제하고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오늘 오전 장 대표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른바 입틀막법이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입장을 했습니다. 결국 모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말 것입니다.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그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내일부터 온라인상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 조작 정보를 2회 이상 올리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조항이 추가되면서 일각에선 온라인 공론장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들으신 대로 이 장동혁 대표는 이 개정안을 이른바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오늘부터 본격화되는 이 징계 논란에 대해선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이 당권파나 비당권파 지도부 역시 장동혁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여 공세 메시지에만 집중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는 분위기를 의식해서 공식 석상에서는 충돌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루라 기자, 그런데 장 대표가 주변에는 친한계나 비당권파를 위해 가지고 그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국민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 주변에 내가 비참해지는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 이렇게 작심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겨냥해 해당 행위의 경우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당 윤리위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징계 안건 심의에 돌입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전후로 접수된 징계 요청만 50여 건에 달해서 실제로 징계 규모 그리고 수위가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됩니다. 일각의 예상대로 징계 대상 1순위로 거론되는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무더기 중징계가 현실화할 경우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무더기 중징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우세한데요. 윤리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해서 징계 심사 결과를 내놓을 전망입니다. 징계를 둘러싸고 충돌했던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오늘 나온 박성훈 수석 대변의 목소리까지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당내 문제들이 발생했었고 해당 행위 논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결론이든 답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당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볼 때 이거 괴기스럽잖아요. 괴기스럽다고요, 한마디로. 그런데 저런 이유가 어떤 위기를 하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 자꾸 저랑 싸우고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비비론덱을 만들려는 거잖아요. 해당 행위로 인한 징계 문제는 당원과 당규에 따른 원칙의 문제입니다. 당이 영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리위가 독자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빈소를 조문한 것을 놓고도 당권파와 친한계 양측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한성원 기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네, 한동훈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빈소를 찾은 건 지난 2일 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은 10분 정도 빈소에 머물면서 장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이 자리에는 앞서 빈소를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도 함께 했습니다. 관련해서 당권파는 이준석 대표나 다른 의원과는 달리 한 의원이 사전에 유족들에게 조문 여부 등을 상의하지 않은 채 불쑥 빈소를 찾은 점을 우선 지적했습니다. 10분 정도
있다가 자리를 떴는데 몇 시간 뒤에 현장에 없었던 매체의 기자가 장 대표와 한 의원, 이준석 대표가 한자리에 앉은 상황을 묘사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언론 플레이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권파 일부는 한 의원이 사이코패스라는 직감에 휩싸였다, 감성팔이를 위해서 죽음까지 제물로 삼았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한 의원이 미리 정해져 있던 부산 일정까지 취소하고 빈소를 찾았는데 왜 왔냐고 비난을 한다며 저질스럽다고 맞받았습니다. 오히려 당권파들이 도의적인 조문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께 네.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분열이 이게 심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가족상 그 조문까지 간 부분이 이게 정쟁으로 비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한동훈 의원과 장동혁 대표 이 가족상 조문을 놓고 굉장히 그 주변에서 수위 높은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자, 우선 오늘 아마 지도부가 전부 다 검은색 마스크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내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항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왔다는데, 자, 이렇게 대여 투쟁을 하는데 그건 별 관심이 없어요. 다 징계 문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장 대표가 계속 대여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중심에 관심을 받지 못해요. 왜? 이 징계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장 대표의 이제 지금 가족 이 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조화를 보냈습니다. 그럼 그것도 허락받고 보내야 되나요? 저는 장 대표 주변에 있는 이 소위 대변이라는 분들이 정말 일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왜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 뭐 이용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데 저는 이건 인륜적인 어떤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상대방이 싫고 또 적대적 관계라도 상대방의 어떤 슬픔이 있으면 같이 나누는 게 우리의 도덕적인 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같은 정당에 있었고 또 같이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이 정말 슬픈 일을 당했을 때 한동훈 의원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올라와서 잠시 조문한 걸 두고서 이걸 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운운하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이거는 가장 근본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두 분이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 관련해서는 장 대표가 좀 단호하게 주변 분들에게 좀 저는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런 일들을 그냥 접어가면 될 텐데 마치 이런 일들을 뭔가 의도적인 것처럼 그렇게 확대하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륜을 거스르는 행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문 간 것을 비판하는 게 맞나? 조문 가지 않은 것을 비판한 적은 제가 봤지만 조문 간 걸 비판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은 진영 안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기분 나빠했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가 시켰나?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장동혁 대표 주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장동혁 대표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에 만약에 안 갔으면 안 갔다고 또 비판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가 너무 쪼잔해져서 이제는 조문 가는 것도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국민의힘 징계 요청 대상자의 친한계 인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도 포함된 걸로 알려지면서 당권파와 오 시장 측의 충돌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문성진 기자, 오 시장에 대한 징계 이유는 뭡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 당사자이자 또 당선인이면서도 이 재선거 요구에 침묵하고 또 재선거를 주장하는 장동혁 대표를 공개적으로 조롱했다는 게 바로 이 오 시장 징계 요청 사유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이 앞서 공개석상에서 당대표가 필요하냐며 이 원내 중심 정당을 강조하면서 이 당원이 선출한 당대표를 부정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국민의힘 측에선 징계 요청서는 고발처럼 요청이 들어온 것일 뿐 실제 징계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오 시장에 대한 실제 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재선거를 놓고 충돌했던 장동혁 대표와 또 오세훈 서울시장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겼는데 우리가 소청에 포함돼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었지만 유불리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국민 어떤 분이 지켜봐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당내에 흔들리는 리더십, 당내의 빈약한 입지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다. 굳이 당 대표가 필요한가? 원내 중심 정당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이 최소화된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오세훈 서울시장 인터뷰 내용도 주말 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루라 기자, 오 시장이 보수 연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가치관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분들과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이 보수 연대를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거론했는데요. 또 오 시장은 이른바 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놔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과 결별을 해야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결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오 시장은 이 보수 재건을 위해서 진심과 포용, 유능 이 세 가지를 꼽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한동훈 의원 역시 보수 재건을 위한 뜻이 같은 사람이면 누가도 손을 잡겠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도 군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온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 핵심 요소들을 몇 가지 강조를 했는데 아마 진심, 그다음에 포용, 그리고 유능 이 세 개를 바탕으로 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께 얻지 못하면 아마 다음 총선도 대선도 우리가 다시 집권을 향해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보수는 재건돼야 합니다. 보수 정치는 지금 같은 상태로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수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 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그 미래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함께할 겁니다.